네, 교육기관사 이태기 의원입니다. 누가 불을 냈다고 소리를 질러 알아보니 정작 불을 낸 사람들은 소리를 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엊그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 현 정부가 5.18을 삭제했다며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난하며 야단 법석을 폈던 소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들이 불을 질러놓고 불낸 사람 잡자고 소리치는 야당은 양치기 소년들입니까? 5.18이 빠진 이유는 교사들에게 자율성을 주기 위한 교육과정 대강화 방침에 따라 학습 요소에 있던 제주 4.3 사건, 6.25 남침, 5.18 민주화 운동 등 주요 사건들이 빠진 것인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 8월 교육과정 국민 여론 수렴 과정과 행정 예고 기간 중에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 제주 4.3 사건 등은 문제 제기가 있어 포함시켰지만 5.18은 어디서도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인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법석을 떠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현 정부가 제주 4.3 사건이나 6.25 남침 등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5.18을 함께 반영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전 정부 때 한 일을 현 정부가 한 것처럼 말하는 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소동을 일으킨 야당 의원들은 즉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경솔한 언행을 사과해야 합니다. 이번 소동을 계기로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정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5.18을 특정 정치 세력이나 진영이 독점한다면 5.18 희생정신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회는 국민적 아픔과 참사를 통합의 기제로 승화시키지만 후진적 사회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 기제로 악용합니다. 5.18이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통합의 기제로 승화되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제주 4.3도, 6.25 남침도, 5.18 민주화 운동도 당연히 교과 과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와 그늘도 있는 그대로 가르쳐서 학생들이 현대사를 정치적 편견과 왜곡 없이 사실 그대로 알게 해야 합니다. 확증 편향에 갇혀 교육과 역사를 권력의 이름으로 재단하거나 진영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세력을 교육 현장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은 계승하고 관은 바로잡아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대한민국이 써나갈 수 있습니다. 교육위 소속 정경희 의원입니다. 오세정 총장, 서울대 총장의 내로남불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입니다. 서울대 이사회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부가 오세정 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오 총장의 징계 사유는 범죄 행위로 기소된 서울대의 두 교수, 즉 조국 교수와 이진석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와 직권 남용 등 자그마치 12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진석 교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두 사람의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도 오세정 총장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징계 절차를 시작하지도 않은 탓에 조국 교수의 혐의 중 6개 항목에 대한 징계 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이진석 교수 역시 징계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은 총 20명인데 이 중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조국과 이진석 단 2사람뿐입니다. 오 총장이 이 둘만 콕 찍어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입니다. 조국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이진석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며 정권 실세로 군림했습니다. 오 총장의 조국, 이진석 감싸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본 정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죄질이 불량한 범죄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서울대로부터 수천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이진석은 서울대 교수로 복귀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조국 일가의 입시 부정과 문서 위조 등 부패에 관해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부족은 국민의 인권 증진에 가장 큰 걸림돌인데 그 한가운데 조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국을 감싼 오세종 총장은 올해 1월 31일까지인 총장 임기를 다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세종 총장은 작년 12월 10일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권 담화문을 발표하며 서울대 인권 헌장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공직자 부패 사례로 3년 연속 이름이 오른 조국을 감싸느라 급급하던 오세종 총장이 이제 와서 서울대의 인권을 외치다니 이게 바로 내로남불식 인권 타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오세종 총장은 인권 헌장 운운할 게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부패의 상징 조국 전 장관을 감싼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 소속 경북 경산의 윤두현 원내부대표입니다. 2020년 채널A의 금은 유착 파문 기억하십니까? 관련 보도가 잇따랐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터뜨리자고 공모했고 그 이유는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검찰총장의 입지가 강화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은 문재인 정권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강골 검찰총장의 입지를 훼손하기 위한 친문재인 정권 검사장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회사 상층부를 장악한 KBS의 변종 검은 유착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검사장과 KBS 기자를 기소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쳐야 할 언론이 진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보자의 거짓말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올바른 언론의 자세가 아닙니다. 선동과 공작의 도구로의 전락입니다. 정의에 보루여야 할 검찰은 비록 개인의 일탈이라지만 자신을 요직에 기용한 정권을 위해 거짓의 향연을 펼치면 공모자일 뿐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의 이야기라 진실이라 믿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나는 기자가 아니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단순한 사과 방송과 솜방망이 내부 징계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10번의 특종보다 한 번의 오보를 경계해야 한다는 언론의 경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은 민노총 언론노조를 등에 업고 자리를 차지한 경영진과 일부 간부들이 자리 보전에만 급급한 잘못된 풍토에 있다는 지적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KBS 김의철 사장은 내부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지 못하면 국민의 손에 시청자의 선택에 의해 변화와 혁신을 강요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미자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획을 우선시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지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그중 하나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노동조합 해계의 투명성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상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상권을 근로조건 향상이 아닌 무분별한 정치투쟁, 불법 채용 강요, 조합비 횡령 등 불법 행위에 사용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영국의 노조 행정관청 회계 보고를 의무화한 지 오래됐고 미국도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 노조는 정부에 예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 역시 노조법을 통해 매년 최소 1회 이상 조합원에게 회계 정보를 알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노조의 재정에 대하여 이를 어떻게 쓰는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동계와 경제계 등의 파악한 바로는 2021년도 민노총 본부 예산은 184억 원이고 최대 산별 노조 중 하나인 금속노조는 550억 원 등 16개 산별 노조 예산을 더하면 민노총 전체 예산 1년 전체 예산은 1000억대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개별 노조에서 거친 돈은 상급 단체인 산별 노조로 가고 여기에서 일부가 총연맹으로 가맹비 명목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상급 단체로 올라간 조합비는 각종 집회에 쓰입니다.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에도 민노총 조합비가 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동계 관계자는 당시 7차례에 걸친 촛불 집회 비용 상당액을 민노총이 부담했고 촛불 집회 한 번당 약 3억 원씩 21억 원가량 부담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집회나 장기 파업하는 등 노조
장기 파업하는 노조 지원 등 각종 투쟁 비용으로도 쓰입니다. 지난해 8월 경찰 추산 6천여 명의 민노총 조합원은 8.15 전국 노동자 대회와 강복 77주년 8.15 자주평화통일대회에서 한미 전쟁 연습 중단하라, 한미 동맹 해체하라, 서울 도심서 북선동 구호를 외쳤습니다. 2019년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가보안법 폐기하고 한반도 자주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3대 분단 적폐청산 선포 투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 연합체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정치 행동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에는 2014년에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돼 2015년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 집회를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노사 현안을 넘어서서 부동산, 정치, 남북, 외교 관계까지 목소리를 내온 민노총 투쟁은 노조의 정치화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MZ세대 조합원들은 왜 내가 낸 조합비가 정치 투쟁을 위해 쓰여야 하냐고 반발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를 우려해 부패된 노동조합을 방치하는 것은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일입니다. 노동조합의 회계는 노동조합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조합비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여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어느 특정 계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격차 해소, 넓고 구태의연한 제도를 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 지속성과 미래세대 운명을 좌우하는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